여러분은 혹시 매일 새벽 2시나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십니까? 분명 피곤한데도 다시 잠이 안 와서 뒤척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화장실 때문에 깨고 나면 그 뒤로 1~2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4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 드니까 원래 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괜히 불안해진다. 별 걱정이 다 떠오른다. 한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을 너무 일찍 드시고 그 이후에는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습관이 오히려 밤잠을 망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꼭 새벽 3시쯤 잠이 깨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좋아졌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바로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십시오. 저는 새벽 몇 시에 깹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2시에 깹니다.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한번 깨면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제가 직접 보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부터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우리 몸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깨우는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다. 어르신들은 깊게 못 자는 게 당연한 거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새벽마다 꼭 같은 시간에 깨시는 분들,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드신 분들, 낮 동안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신 분들은 몸 안의 다른 원인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가장 먼저 수면제를 찾으십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드셔도 새벽에 계속 깨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잠드는 건 조금 쉬워졌는데 깊게 오래 자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몸속 에너지 흐름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밤에는 뇌와 간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여러분을 깨워버립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설명은 최대한 빼고 정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기름통 이야기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자는 동안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하나씩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잠을 자면 몸도 쉬고 뇌도 쉬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잠든 뒤에도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특히 뇌는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밤은 몸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낮 동안 쌓였던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3가지 중요한 일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낮 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 사람들과 나눈 대화,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기억은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지웁니다. 마치 방 안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독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뇌 안에도 하루 동안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어야 이런 노폐물이 잘 빠져나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깊은 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뇌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기름 없이 못 달리는 것처럼 뇌도 연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연료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온 에너지를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조금씩 꺼내서 뇌에 보내줍니다. 문제는 저녁을 너무 일찍 먹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 생각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도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몸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잠드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미 4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입니다. 그런데 잠든 뒤에도 뇌는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 2시나 3시쯤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은 지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연료가 부족하다는 게 생존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 경고등이 켜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연료 부족 경고가 뜨면 긴장되시죠? 당장 주유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불안해지고 충전기를 찾게 됩니다. 뇌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분을 깨웁니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이 번쩍 떠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걱정도 많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깨면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난다고 말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미 지나간 일까지 떠오른다고 하십니다. 낮에는 괜찮던 마음이 새벽만 되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살려고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르신들께 꼭 설명드립니다. 괜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잠을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안심하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면 부족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왜 많은 의사들이 깊은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치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기억력 저하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면 부족 때문에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뇌는 깊이 잘 때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꾸 깨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낮 동안 계속 피곤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밤에 충분히 못 자면 아침부터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깜빡 잠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오래 자면 또 밤잠이 깨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감정도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길 일에도 짜증이 늘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가족들과 괜히 부딪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새벽마다 몸이 긴장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관이 긴장하고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 중에 당뇨나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회복 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못 자도 몸이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면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좋은 잠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말입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중요한 게 깊고 안정된 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밤새 뇌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몸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할 것도 거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따뜻한 물에 꿀과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의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선생님, 밤에 꿀을 먹어도 괜찮습니까? 당분이라서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큰 숟가락으로 잔뜩 먹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을 작은 스푼으로 한 번 정도 넣는 아주 소량입니다. 이 정도는 몸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밤에도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새벽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몸은 위험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깨우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에 소량의 꿀이 들어가면 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기름통에 연료를 아주 조금 더 넣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새벽까지 버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 자체도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거기에 소량의 당분이 들어가면 몸이 지나치게 긴장 상태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양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정제염은 대부분 나트륨 중심입니다. 반면 천일염에는 여러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성분들이 조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가락으로 살짝 짚는 정도입니다. 짜다고 느껴질 정도로 넣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9 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은퇴 후부터 잠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피곤해서라도 잠이 왔는데 은퇴 후에는 새벽마다 깨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3시면 꼭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만 계속 났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걱정도 들고 괜히 마음이 불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을 먹어도 중간에 깨는 건 비슷했습니다. 아침에는 머리가 더 무겁고 낮 동안 멍한 느낌도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부터 조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꿀 작은 스푼 하나와 천일염 아주 조금만 넣어 천천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변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깨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깨면 2시간씩 뒤척였는데 그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새벽에 깨는 횟수 자체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두근거림이 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이 아직 기억납니다. 선생님, 몸이 덜 불안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깊은 잠이라는 건 몸이 안심하는 상태입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약처럼 거창한 치료라기보다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몸이 밤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리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억지로 참기보다 몸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잠을 더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조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꿀과 천일염 방법이 기본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추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타트체리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트체리는 일반 체리보다 신맛이 강한데 자연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쉽게 깨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일부는 몸 리듬이 불안정해져 깊은 잠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잠들기 전에 타트체리를 소량 드시는 분들 중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트체리 농축액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거나 무가당 제품을 소량 드시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양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시도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트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밤 공복감을 줄이는데 도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배가 허한 느낌 때문에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배고픈 줄 모르는데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 빠르게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올리브 오일은 비교적 천천히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짧게 확 올라가는 느낌보다 천천히 오래 가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를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아주 소량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속이 허전하거나 위가 예민한 분들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보다 부드럽고 부담 없는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맞는 조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꿀과 따뜻한 물이 잘 맞고 어떤 분은 타트체리가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요거트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더 안정감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것 먹고 내일은 저것 먹고 이렇게 섞다 보면 오히려 몸 상태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며칠 정도는 같은 방법으로 몸 반응을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맞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6 세 여성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자꾸 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저녁을 너무 일찍 끝내고 밤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여러 방법 말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인 요거트를 아주 소량만 드셔보시게 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만 드시게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는데 새벽에 깨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4시면 꼭 깼는데 이제는 5시 가까이까지 자는 날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과 함께 몸을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습관도 같이 조절했습니다. 몇 주 지나자 중간에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다시 느낍니다. 잠이라는 건 단순히 약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 상태와 생활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특히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분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을 위해 추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밤에 긴장이 심한 분들이 따뜻하게 먹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누우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지나간 일 생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가 쉬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이 긴장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몸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차갑게 먹기보다 살짝 따뜻하게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몸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는 몸을 너무 차갑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로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몸이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이것도 최근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종아리가 갑자기 당기고 아파서 잠이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피로와 전해질, 균형 문제, 혈액순환 문제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밤중 혈당 변화와 함께 몸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속이 편안하고 밤중 각성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린 느낌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아주 연하게 시작하시고 몸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본인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생각보다 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긴장이 많고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입니다. 누워서 한참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긴장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키위는 비교적 가볍고 부담이 적은 과일이라 밤에 소량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무겁지 않아서 속 부담이 덜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잘 맞고 어떤 분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 정보는 정답처럼 받아들이기보다 내 몸과 대화하면서 천천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특히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자주 깨는 분들이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먹고 속이 오래 답답하거나 더부룩한 상태로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식후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신 날, 속이 무거운 느낌이 있을 때 소량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는 무엇이든 과하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비싼 건강식품부터 찾지 마십시오. 먼저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와 생활 습관부터 보십시오. 실제로 잠은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생활 변화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몸을 너무 차갑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도 어디까지나 생활 속 도움 방법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만성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본인 몸 상태를 꼭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밤에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너무 과식하지도 않게, 몸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잠이 좋아지면 삶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낮 기운도 달라집니다. 짜증이 줄고 마음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도 억지로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씩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고 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어떻게 생활해야 잠이 깨지 않는지, 실제 저녁 루틴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물 대신 따뜻한 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도 얼음물이나 차가운 물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몸을 너무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몸 긴장을 조금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찬물은 몸이 천을 다시 올리려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들기 직전에 몸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많이 먹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야식처럼 배부르게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으로 몸이 불안하지 않게 도와주는 생활 습관에 가깝습니다. 밤늦게 라면이나 치킨처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밤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잠들기 30분 전 정도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다시 공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너무 직전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합니다. 천일염은 정말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짜게 먹는 게 아닙니다. 꿀이나 과일도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부담이 없어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영상을 보다가 잠드십니다. 그런데 화면빛은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눈과 뇌가 쉬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 격렬한 운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동 자체는 건강에 좋지만 너무 늦은 시간 강한 운동은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몸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안심하도록 도와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의 실제 저녁 루틴을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올해 73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별히 큰 병은 없었지만 몇 년 전부터 잠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꼭 한 번 이상 깨셨습니다. 어떤 날은 2번도 깨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아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몸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짜증이 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루틴부터 천천히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습관들이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은 저녁 6시쯤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일부러 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과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드시던 밥과 반찬을 편안하게 드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집 근처를 천천히 산책하셨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였습니다. 바람도 쐬고 동네도 한 바퀴 돌면서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억지로 일찍 주무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을 조용히 보시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리도록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조금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천천히 드셨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보다가 늦게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안 보기 시작하면서 눈과 머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첫날 밤에는 여전히 새벽에 한 번 깨셨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깨면 한두 시간 뒤척이셨는데 그날은 비교적 빨리 다시 잠드셨습니다. 몸이 덜 긴장됐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변화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이 훨씬 덜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아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도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졸던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표정이 편안해지고 짜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괜히 불안하고 예민했던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 하나 바뀌었는데 삶 전체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히 밤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걱정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압 괜찮을까? 당뇨가 있는데 꿀 먹어도 될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은 아주 적은 양입니다. 짜게 먹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천일염, 한 꼬집 정도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량으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혈당 변화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생활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을 갑자기 끊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수면제나 혈압약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잠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몸을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몸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고민도 꼭 남겨주십시오. 저는 새벽 화장실 때문에 깹니다.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수면제 없이 자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을 제가 직접 보면서 가장 많은 고민부터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꼭 가볍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